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근데 요거 하나만 하면 끝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단원 정육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력 변환 장치의 종류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정육이가 뭐 하는 녀석이라는 걸 알아요. 정유의 정의가 뭐였어요? 전류를 필터링 해준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정류기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무엇을 바꿔주냐에 따라서 이 전력 변환 장치의 종류가 다른데요. 기구의 이름과 역할을 잘 매치해 주시면 좋겠죠. 자, 제일 첫 번째 컨버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기계. 그래서 뭐예요? 정류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인버터예요. 인버터는 반대야.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역변환이야. 반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DC를 AC로 바꿔줘. 누가? 인버터가. 그래서 저는 인디언으로 외웠어요. 상실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인디언으로 외웠고 이게 시험 기출에는 제일 많이 되더라 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사이클로야. 컨버터는 AC를 DC로 바꿔주는데 한 바퀴 돈대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으로 다시 오죠. 그래서 사이클로 컨버터의 역할은요. 교류를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AC를 또 다른 AC로 바꿔주는 것이다. 자, 마지막 초퍼가 하는 역할은요. 고정 직류를 가변 직류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DC를 또 다른 DC로 만들어준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 변환 장치의 종류와 역할을 잘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다이오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다이오드가 뭐냐? 다이오드는 이 순수 반도체예요. 어떤 불순물을 투입시켜서 이제 두 가지의 반도체를 접합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걸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제가 두 가지의 반도체라고 했죠. 하나는 P형, 이 P형은 포지티브의 P예요. 플러스 극성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의 N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성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 애가 이렇게 딱 접합해가지고 정류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포지티브 다이오드, P형 다이오드는 어떤 다이오드냐? 자, 일단요. 우리가 순수 반도체가 규소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의 특징은 원자가 있죠. 우리가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둘러싼 전자들이 있는데요. 전자들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애들, 최외곽 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외곽 전자가 4개예요. 그게 누구야? 얘네들이 이제 순수 반도체, 규소 같은 녀석들이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규소가 우리가 화학식으로 Si라고 씁니다.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들끼리 뭉쳐서 있으면 전자를 너하고 내가 공유해서 이렇게 같이 갖게 되는데 이걸 공유 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유 결합을 하면 전자가 총 다 4개니까 4개가 2개씩 겹쳐 있을 거 아닙니까? 8개죠. 이렇게 전자가 8개 뭉쳐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제일 안정된 상태, 안정한 상태. 근데 알다시피 안정된 상태에서는 뭔가 전기가 흐르지 않죠.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불순물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이걸 불안정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불순물을 넣을 건데 어떤 애들? 붕소나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과 같이 이게 중요해.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도 합니다. 최외곽에 있는 전자 3개짜리 애들을 여기다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도핑을 시키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붕소를 도핑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8개가 빼곡히 차 있어야 되는데 붕소는 최외곽에 몇 개밖에 없어, 전자가. 하나, 둘,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군데가 비어진다라고 해요. 이 비어지는 요 빵꾸를 우리는 전공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원래 전공은 전자가 있던 자리죠. 규소들이 있었을 때 있던 자리잖아. 그래서 결합된 전자가 이탈해서 나가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밑줄 한번 갈게요. 이때 생긴 전자결합의 빈 자리를 전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개,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가 3개짜리인 애들을 도핑시키면 뭐가 많아져요? 이런 전공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자가 전공을 향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목적지. 그러면 전기가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을 보시면요. 주요 전하 나르게는 뭐다? 전공이다. 양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전공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전자 이동 목적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그러니까 얘 이름이 P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P형 반도체입니다. 다이오드 아니고 반도체라고 고쳐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럼 또 뒷장 봐볼까요? 그러면 N형도 봐야지. 그러면 N형 다이오드는 뭐냐? 얘도 똑같아. 지금 원래대로 하면 실리콘만 막 붙어있던 자리에 불순물을 도핑시킬 건데요. 어떤 불순물을 도핑시킬 거냐면 비소, 안티몬 여기 써있죠? 비소, 안티몬과 같이 여기가 중요해. 최외곽전자가 몇 개? 5개. 감 오세요? 4개를 다 채우고도 뭐가 하나 남아? 전자가 하나 남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최외곽 전자가 5개짜리인 원소들을 막 갖다가 도핑시키면 전자가 무진장 많이 남아 돌겠죠. 그래서 주요 전자 나르게는 누구다? 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전자가 많구나. 그래서 네거티브구나. N형 반도체입니다. 여기도 반도체라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그럼 얘가 정류를 도대체 어떻게 시켜주는 것이냐 그것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건전지를 대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전자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전공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딱 걸어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미는 거야. 밀면 퉁퉁퉁퉁퉁 그리고 여기 플러스에선 땡겨. 그러니까 전자가 어떻게 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는 가기가 너무 편해요. 그쵸?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통과, 가능, 그러니까 전류가 막 통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극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반대극성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이오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전공. 이게 되겠죠. 그러면 또 봐봐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 근데 여기서 뭔가 지금 전자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죠. 특히나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있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여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이너스들을 뚫고 갈 수 있다고 못 가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극성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을 때는 전자가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이제 전류 입장으로 다시 바꿔서 보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너무 수월하게 가는데 역방향 전류는 못 가. 그래서 저 다이오드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바로 순방향. 이 짝대기가 가리키는 건 벽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못 오죠. 역방향의 전류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이쪽 방향으로는 통과, 이 방향으로는 못 통과. 그러면 교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죠. 반주기는 통과, 그쵸? 나머지 반주기는 못 통과. 다시 반주기 통과, 못 통과. 이게 똑같은 거야. 근데 직류 발전기에서 무슨 역할이야? 정류자랑 굉장히 흡사한 역할이죠. 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 전류의 흐름을 못 가게 막는다면 직류 발전기에서 정류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정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다이오드구나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다이오드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제어 아니고요. 제너로 바꿔주세요.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 다이오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전압 다이오드가 뭐냐라고 하면 제너 다이오드라고 찍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발해요. 빛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광 다이오드는 뭐냐? 광 다이오드는 반대야.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전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보통 공학용 계산기 중에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숫자가 보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또 태양광 패널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 그쵸? 얘가 뭐예요? 얘가 광 다이오드야. 그러니까 빛을 받아가지고 이 전력으로 쓰는 거고요. 이 디스플레이 창이 LED예요. 그쵸? 얘가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 종류만 좀 보면은요. 조명, 디스플레이, 신호 표시 등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니까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이오드로 정유를 시킬 건데 여러 가지 정유 회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단상, 단파 정유 회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요. 다이오드가 하나야. 그럼 어떤 모습이겠어? 이게 단상이죠. 단상에서 여기만 통과, 여기는 못 통과. 다시 한번 여기만 통과, 여기는 못 통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뭐야? 전파는 아니고 단파만 통과시켜준다. 그래서 이걸 단상, 단파 정유 회로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만 보고 가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내가 교류 전압을 여기서 예를 들면 100V를 줬는데 그럼 이 부하에 뭐가 됐어요? 정유가 돼서 여기에 가해지는 직류분 전압은 몇 볼트가 걸려?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거야. 그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있습니다. 그때 계산하면 직류분 전압이 어떻게 나오냐? 요렇게 마지막 값만 보겠습니다. 0.45를 곱해주래. 뭐에다가? 저 교류분 전압에다가. 그러면 뭐가 나와? 직류분 전압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0.452니까 100V 걸어줬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V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 맥동률과 맥동 주파수로 보는 정유 품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삼상 전파까지 보고 한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동률과 맥동 주파수는 다시 한번 쭉 보고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고요. 자, 단상 전파를 먼저 볼게요. 단상 전파는 이게 전파예요. 단상 전파.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지금 요 부하에서 흐르는 전류를 이런 한 파형에 단상 파형을 넣어줬다고 해볼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일 처음에는 일로 전류가 흐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못 가죠. 역방향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전류는 지금 반주기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이번에 색깔 바꿔서 나머지 반죽이 여기 볼게요. 이번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죠. 가죠. 어때요? 여기 막혔으니까. 이렇게 가잖아. 어때? 부하 입장에서는 각각의 반주기마다 다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러. 그럼 어떻게 지금 정류가 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전파형이 다 정류가 된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단상 전파 정류 회로라고 하고 그때 이 부하에 걸리는 직류 전압은 그래서 얼마야? 0.9죠. 아까 단상 반파가 0.452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단상 전파니까 0.92, 2배가 됐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럼 내가 여기서 100V 걸었다? 그러면 나오는 직류분 전압은 90V로 나오는 거겠죠. 자, 3번. 브릿지 회로라고 하고요. 얘는 다이오드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도 단상 전파 정류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쪽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체 파형 모두 다 같은 방향.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나와? 이런 파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랬을 때 직류분 전압
0.92 똑같죠? 그래서 그냥 짝수로 다이오드가 있으면 단상 전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죠. 자, 삼상 반파와 삼상 전파는 이 직류분 전압을 계산하는 것만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삼상 반파, 삼상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120도씩. 그러면 반파는 여기만 또 갖다가 하나, 둘, 셋 여기만 이렇게 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상 반파 정류 회로고 그때 직류분 전압은 1.17 곱하기 교류 전압이 되겠습니다. 삼상 전파는 어때요? 삼상 전파는 이게 다 하나, 둘, 세 개가 밑에 게 위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쵸?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류되는 파형의 모습이 아까 위에 있었어요. 여기 보이세요? 자, 보시면 얘가 단상 반파. 어때요? 지금 반파, 반주기만 통과하고 반주기는 못 통과하는 모습. 얘는 전파니까 전체 파형에 다 통과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죠? 지금 얘가 삼상 반파예요. 삼상 반파와 삼상 전파. 물결이 더 잘게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물결이 잘게 나오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맥동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맥동률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렇게 출렁거림이 크죠? 근데 이 출렁거림이 작잖아. 이게 맥동률이야. 그래서 맥동률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류 파형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맥동률은 작을수록. 자, 맥동 주파수가 무슨 말이에요? 주파수는 1초에 생기는 파형의 개수. 자, 여기까지가 1초라 그러면 파형 어떻게 생겨요? 여기 1초라 그러면. 여기 1초라고 했을 때. 얘가 파형의 개수가 제일 크죠? 많죠? 그래서 맥동 주파수는 크면 클수록 뭐에 가까워? 이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류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앞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맥동률과 맥동 주파수로 보는 정류 품질. 얼만큼 직류분으로 잘 정류가 됐느냐. 바로 맥동률이 작을수록, 출렁거림이 작을수록, 그리고 맥동 주파수는요. 맥동 주파수는 높을수록 좋은 품질의 정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맥동 주파수도요. 단상 반파는 그냥 주파수, 전원 주파수 그대로. 단상 전파는 전원 주파수 곱하기 2. 삼상 반파는 삼상이니까 3F. 삼상 전파니까 거기 6배 6F가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제가 60Hz짜리 100V를 뭐 시켰냐면 삼상 반파 시킬 거야. 그렇게 정류했을 때 그때 맥동 주파수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180Hz. 그렇죠. 곱하기 3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까요? 자, 크게 4가지의 정류 회로가 있었습니다. 그쵸? 하나는 단상 반파 정류 회로, 단상 전파 정류 회로, 삼상 반파 정류 회로, 삼상 전파 정류 회로가 있었어요. 얘네를 직류분 전압으로 환산한 방법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0.45 곱하기 직류 전압, 0.9 곱하기 직류 전압, 여기는요 1.17 곱하기 직류 전압, 전파는요 1.35 곱하기 직류 전압, 교류 전압이라는 거, 이 4가지는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사이리스터의 종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사이리스터는 뭐냐? 다이오드하고 다르게요. 사이리스터는 게이트라는 녀석이 있어서요. 게이트 신호가 떨어져야 도통이 되는 거야. 아까 다이오드는 그냥 극성이 맞으면 도통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고 보시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SCR입니다. SCR은요. 자, 이렇게 생긴 게 SCR이야.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게이트 단자. 그래서 단자 수가 총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단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순방향과 역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를 단방향 3단자 소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얘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4개를 접합해 놓은 구조의 4층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잘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여기 게이트가 있잖아요. 게이트는 무슨 형 반도체를 쓰냐? 게이트는 P형 반도체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PN 접합 구조이면서 게이트는 P형 반도체를 쓰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요. 이 그림 나와요. 나와서 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3단자의 단방향 누구라고? SCR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GTO입니다. 그림 보시면서 볼게요. 자, GTO도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게이트 해서 단자 수 3개죠. 3단자의 얘도 단방향성인데 지금 둘의 다른 게 있다면 얘는 게이트 신호를 받으면 온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요. 온도 하고요. 오프도 돼요. 그래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소호, 스스로 꺼짐이 가능한 거야. 게이트 신호로. 그래서 얘 이름이 게이트 턴옵이에요. 그래서 GTO예요. 여기 보이시죠? 게이트 턴옵 사이리스터라고. 그래서 자기 소호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GTO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악하고 트라이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얘만 봐요. 지금 다이악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 for AC라고 돼 있는데 얘는 단자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리고 얘는 이 방향도 가능, 이 방향도 가능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양방향이라고 해. 그래서 다이악은 양방향의 2단자 소자다. 그림만 잘 찾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거 보세요. 단자수 몇 개? 하나, 둘, 3개예요. 얘도 3단자고 왔다 갔다 가능하죠. 그래서 트라이악 같은 경우에는요. 양방향 3단자 소자고 그쵸? 이거 그리고 얘는 뭐 턴옵도 되지만 얘도 자기 소호는 되는데 자기 소호할 때 트라이악을 고르시면 안 돼요. 얘네 둘의 문제는 항상 그림을 준다는 거.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을 보시고 얘가 다이악인지 트라이악인지만 잘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단자 양방향, 3단자 양방향. 얘가 트라이악, 얘는 다이악이다 라는 부분. 네, 이것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유기는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크게 더 이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없고요. 시험 문제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콕콕 집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보건 문제 풀면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반도체 재료로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지만 우리 여기 보이세요? 디지털 계측기나 탁상 계산기의 숫자 표시죠. 이거 디스플레이잖아. 그럼 누구라 그랬어? 그렇죠. LED, 발광, 다이오드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호 기능 보이시나요? 그러니 누구야? G, T, O, 2번. 보세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쉬운 문제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CR의 게이트는 무슨 형 반도체 쓴다 그랬어요? 그쵸? P형 반도체 쓴다고 했습니다. 전력 제어용 반도체가 아닌 것이 뭐냐면요. 뭐지? 발광입니다. 발광은 말 그대로 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발광 소자. 나머지는 전력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3단자 양방향. 누구라 그랬어? 그렇죠. 트라이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직류 전압 제어만 보시면 되겠다. 그쵸? 얘 누구였어요? 초퍼. 인버터는 DC를 AC로 변환해주는 장치. 사이클로 컨버터는 AC를 AC로 변환시켜주는 거. 전파 정류 회로는 정류 회로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정답은 1번이다. 자, 7번 볼까요? 반도체로 만든 PN 접합 다이오드는 하는 일이 뭐야? 필터링 해주지. 뭘? 전류를. 그걸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하고요.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출력 전압의 평균 전압이란 직류 평균 전압을 말하고요. 이거 뭐라 했어? 1.35 곱하기 전압 이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인버터는 인디언이었죠. DC를 AC로. 정답 2번. 10번 지금 보시면 그림과 같은 전동기 제어 회로에서 M의 M 전동기죠. 전류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교류 입력이 이렇게 된대요. 이런 교류가 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고 제일 처음에 플러스가 이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되 이쪽으로는 못 흐르죠. 왜? 역방향이잖아요. 그쵸? 여기로도 못 흐르죠. 역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다 1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1로도 가고 1로도 갈 수 있지만 절대로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죄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자, 요 반주기 때는 어디서 어디로 갔어? A에서 B로 갔죠. 자, 지우고 이번에는 또 다른 반주기 색깔 바꿔서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를 볼 거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아까랑 반대로 갈 거니까 역방향이니까 못 가고 이렇게 가고 역방향이니까 못 가니까 죄다 일로 가겠죠?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다른 반주기에서도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전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이게 브릿지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볼게요. 반도체 소자 중 사이리스터가 아닌 게 뭐예요? 그랬거든요. GTO, SCR, 트라이앙 맞죠? LED는 뭐예요? 얘는 그냥 다이오드의 종류였어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다. 12번,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V면 직류 출력은 어떻게 된다? 1.35 곱하기 교류 전압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반파 정류 회로에서 자, 여기서 다이오드 하나 단상 반파 정류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 전압의 시료치를 이게 이제 교류 전압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류 전압이 2V일 때 그럼 직류 전류의 평균치는 직류 전류란 요로 흐르는 전류의 평균치를 물어보니까 직류 전류는 여기에서 가는 저항분의 전압 요게 되겠죠. 전압은 전압인데 DC로 바뀌어진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DC로 바꿔지니까 우리 DC 단상 반파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이 직류분 전압이 0.45 곱하기 2입니다. 0.45를 찾으시면 돼요. 0.45는 파이분의 루트 2가 0.45가 나오고 R분의 2니까 얘가 뭐야?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직류분 평균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N형 반도체, 네가티브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인 L을 넣으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개는 다 3가예요, 3가. 자, 최외곽 전자가 3개짜리. 정답은 4번.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P형 반도체래. P형 반도체니까 파지티브, 플러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전기전도의 주된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다? 바로 전공이다. 그러면 반도체 내에서 이 전공은 어떻게 생성된다고요? 원래는 규소들이 공유결합하고 있었던 전자가 뭐 이제 삼가가 들어오면서 삼가 원소가 들어오면서 하나 나가죠. 이탈해서 나가죠. 그래서 결합전자의 이탈로 생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는 문제로 이제 답을 찾아가면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 다이오드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직렬로 이렇게 접속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왜냐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건데 여기에 큰 과전압을 걸어준다 하더라도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서 뭐 생겨? 전압 강화 생기거든요. 뚝뚝뚝. 그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왜? 전압 강화 생길 거니까. 지금 이 말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전압을 일정하게 일정한 전압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너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너 다이오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이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볼트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평균값. 요것만 보면 됐겠네. 그쵸? 우리 예인 회로는 뭐라 그랬어요? 단상 반파 정류 회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20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얘 0.45 곱하기 교류 전압이다 라고 했을 때 교류 전압 몇 볼트 줬대? 200볼트 줬대. 그때 저항이 몇 옴짜리? 10옴이면 그때 흐르는 전류는 자, 일단 직류분 전압이 몇 볼트인지 빨리 계산해 볼까요? 0.45 곱하기 200이니까 저 부하에 몇 볼트 걸렸겠다? 90볼트 걸렸겠다. 그러면 이제 전류는요? 저 저항이 10옴짜리니까 10옴짜리 90볼트죠. 이거 옴의 법칙 R분의 V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암페어요? 9암페어가 흐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1번 볼까요?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금 몇 개 다이오드? 4개. 브릿지 회로라고 하죠. 실제 정류기로 널리 사용되는 거 맞고요. 전체 한 주기 파형 중 절반 전체. 그래서 단상 전파 정류 회로라고 했잖아요. 3번이 틀렸죠. 자, 22번. 60Hz 삼상 반파 정류 회로의 맥동 주파수입니다. 맥동 주파수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였죠. 근데 반파니까 얘네요. 그래서 60 곱해주면 180Hz가 나오겠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정류 방식 중에서 맥동 주파수 크고 맥동률이 가장 작은 건 가장 정류 품질이 좋은 것. 걔가 누구? 삼상 전파식 4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SCR은 뭐였어요? PN 구조예요. 정류작용할 수 있어요. 정방향 및 역방향 제어 특성. 역방향은 아예 못 가는데 어떻게 제어해요? 그쵸?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고속도에 스위칭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하나 더 보태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번이에요. 사이리스터 중 3단자는 이렇게 3개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 3개의 형식이 아닌 것 SCR 맞죠? GTO 맞고 트라이앙 맞는데 다이악은 2단자였습니다. 그쵸? 2단자 양방향 소자였어. 정답은 3번이다. 자, 문제 수가 좀 많았지만 문제를 풀면서 느낀 점은 뭐였어요? 다 비슷한 문제다. 그쵸? 아까 제가 찝어드린 그런 내용이 크게 많이 나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문제풀이, 오답 정리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과목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기기능사 필기 이번에 시험 보실 때 합격 점수 분명히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기기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